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계기술사 제122회 제4교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펌프 운전 시 2대 이상의 펌프를 직렬과 병렬로 연결할 경우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다음은 1번 연결 방법, 2번 운전 특성이 되겠습니다. 펌프의 직렬 운전, 병렬 운전 중요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2대 이상인 경우를 이제 2대인 경우로만 이제 학습을 해보면 뭐 3대, 4대 이상인 경우도 다 어떤 식으로 이제 어, 운전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2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펌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설계 부서의 그런 업무를 조금 더 이제 눈여겨보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사전에 공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한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준비하고 답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설 기계 기술사 제 122회 제 4교시 03번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먼저 적어보면은 펌프 운전이고요. 그리고 직렬, 병렬, 그리고 연결 방법, 그리고 운전 특성. 이 정도가 이제 문제의 키워드겠죠. 먼저 제가 오늘 이제 쭉 설명할 그런 항목들을 먼저 개요로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이제 설명할 때 어떤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범위도 선정을 할 것입니다. 가정 및 범위. 왜냐면 이 문제는 원심 펌프인 경우에 또는 반경유 펌프인 경우에 어, 이제 초점을 두어서 이제 나온 문제일 것이고 그곳에 맞춰서 문제를 풀이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이제 원심 펌프라는 가정으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펌프 운전도 대개의 경우는 이제 동일 성능의 펌프들을 직렬로 또는 병렬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경우인데 가끔 다른 성능을 이제 병렬이나 직렬로 이제 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 성능인 경우랑 다른 성능인 경우를 이제 비교할 겁니다. 비교한다기보다는 각각을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동일 성능 병렬 운전. 문제는 이제 직렬이 먼저 나왔지만 저는 병렬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이제 편해서 병렬을 먼저 설명할 것이고요. 3번은 이제 똑같이 동일 성능인데 직렬 운전인 경우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4번 이제 다른 성능입니다. 다른 성능 병렬 운전이 되겠고요. 이거는 다른 성능 직렬 운전을 설명할 것입니다. 6번은
요약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개요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만 한번 나눠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동영상을 몇 개 올리면서 좀 고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노트북의 유튜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글자들이 보이지만 이제 핸드폰의 유튜브로 볼 때는 이 글자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리플로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 끝에 판서를 다 한 다음에 항상 이제 전체 사진을 찍어서 화질 좋게 해서 이제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고 싶었는데 그 파일 첨부하는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이제 캡처라기보다는 이제 끝까지 판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스크린 화면에 캡처를 해서 이제 참조를 하시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이 사진 파일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제 저에게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그 여태까지 찍었던 그런 분량의 그런 사진 캡처 파일들은 사진 파일들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정 및 범위입니다. 일단 원심 펌프라 가정을 할 겁니다. 보통 펌프의 형식을 이제 결정짓는 이게 어떤 펌프다라는 형식을 결정짓는 그런 구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당연히 알고 있으신 게 좋고요. 여기 간단히 써드리면은 이제 뭐 다단 펌프냐 아니면은 단단 펌프냐 이런 구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편흡입이냐 아니면 양흡입이냐 이런 구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축이 횡축이냐 아니면 입축이냐 이제 이런 구분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원심이냐 또 사류냐 축류냐 이런 구분도 할 수 있죠. 이 네 가지는 항상 기본적으로 펌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원심 펌프로 가정을 할 거고요. 또 이제 이 직렬운전, 병렬운전의 그런 운전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성능 곡선이 있지만 저는 이제 유량, 양정, 곡선을 살펴볼 겁니다. 보통 성능 곡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량, 양정 있을 수도 있고 유량, 효율 곡선이 있을 수도 있고 유량, 축동력 곡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유량, MPS, HRE 이런 곡선들이 있는데 성능 곡선 중에서 여기서 이제 유량 양정을 비교할 겁니다. 네, 3번 이제 이 병렬운전, 직렬운전을 얘기하면서 이제 운전점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런 운전점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시스템 곡선이라고 있어요. 그 시스템 곡선은 이제 그런 마찰 손실수도 또는
부차적 손실 수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선인데 사실 운전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량 양정 곡선과 그 시스템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이 이제 운전점이 되거든요. 이제 펌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이제 아직 공부를 학습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펌프의 운전은 최고 효율점에서 당연히 되는 거야 라고서 운전점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공부하시다 보면은 시스템 곡선과 유량 양정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이 운전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곡선까지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이 시스템 곡선은 이제 실제로 필요한 실양정 그리고 손실 양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양정은 실제로 보내지는 곳, 펌프를 펌핑해서 보내지는 곳의 높이 또는 그곳에서의 내압에 관련이 돼 있을 것이고요. 또는 또 당연히 보내주는 쪽에 그런 높이 그리고 보내주는 쪽에 그런 내압 또는 대기압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손실 양정은 이제 관마찰 손실 여기서는 한번 수두로 표현해 볼게요. 수두 양정 같은 말이죠. 손실 수두 플러스 부차적 손실 수두로 구분이 될 수 있죠. 관마찰은 이제 그런 유체가 관을 통과하면서 이제 유체의 벽면의 조도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레이놀드 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손실량이고요. 부차적 손실 수는 이제 유동 방향 변화 또는 유동 단면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이런 것들이 예로는 이제 뭐 밸브 또는 밸브 궤도 그리고 뭐 엘보우, 티, 리듀서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및 범위는 이제 원심 펌프로 가정하고 또 이제 유량 양정 곡선과 시스템 곡선을 위주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제가 좀 지금 잠깐 고민한 게 제가 이제 그런 공간을 잘 이렇게 미리 생각을 했었는데 좀 공간이 잘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멈칫했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반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다가는 2번, 여기다가 3번을 쓸 예정입니다. 2번 동일 성능 병렬 운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도 해볼 거고요. 일단 y축은 이제 양정이니까 h로 표현할게요. 뭐 미터라고 표현하든가, 여기는 이제 유량이라고 표현할게요. q. 그럼 미터 3승 퍼 뭐 세크가 될 수 있지만 바로 사실 여기서 단위는 사용하진 않아요. 일단 하나의 펌프로 운전한다면 이 정도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려고요. 이 정도로 유량 양정 곡선을 그려봤어요. 사실은 좀 더 가파르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우상향 갔다가 이제 좌하향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 이렇게 저는 성능 곡선 간단히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병리열 운전일 때는 이제 요게 이 양정 곡선이 어떻게 더해지냐면은 이제 이 수평 쪽으로 더해집니다. 직렬 운전일 때는 이제 이렇게 수직도로 이제 더해지는데, 지금은 병렬 운전이기 때문에 이제 수평 쪽으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 양의 유량의 2배가 그대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병렬 운전일 경우에 합성 운전은 다음과 같이 성능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이 됩니다. 이때 시스템 곡선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스템 곡선을 R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약간 저항 곡선, 관로 저항 곡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항, 약간 레지스턴스 의미에서 이제 R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관로 저항 곡선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 관로 저항이 이제 관로 손실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실향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로 저항 곡선이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시스템 곡선이라는 걸로 더 표현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단독 운전 시에 먼저 운전점을 찾아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이제 운전점은 유량 양정 곡선과 시스템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이 이제 단독 운전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운전점일 때는 이제 이렇게 유량 양정 곡선 한 개일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선 내리고, 여기서 선을 그으면 이제 여기가 운전점 A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병렬 운전인 경우에 합성 운전점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유량 양정 곡선과 시스템 곡선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합성 운전점이 됩니다. 여기에 운전점을 이제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합성 운전을 할 때, 병렬 운전을 할 때 만약 두 개라면은, 지금 두 개의 그림이죠. 두 개라면은 두 대의 펌프가 이제 동시에 운전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펌프에 운전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운전점이 있겠죠. 각각의 펌프에서 운전점은 이 합성 운전점에서 수평선을 그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 대일 때에서의 그리고 유량 양정 곡선과 합성 병렬 운전일 때 그런 운전점에서
수평선을 그었을 때 그 수평선과 이제 그 단독 운전일 때의 유령양정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이 이제 병렬 운전시 각각 펌프에서의 운전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펌프에서의 운전점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를 이제 여기는 표현을 B 다시라고 할게요. 이거 쭉 나열을 해볼게요. 1. 합성 운전점 어떻게 되냐? A에서 이제 B로 바뀌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여기서 일로 가죠. 유량도 증가하고 양정도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량 증가 이 유량이랑 토출량이랑 같은 의미죠. 여기서 유량이라 쓸게요. 유량 증가, 이제 양정 증가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동일 성능 병렬 운전은 이제 유량 증가 시 유리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유량이 이제 일적으로 가면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병렬 운전을 하면 이 수평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시스템 곡선의 기울기가 이제 완만해진다면 우리가 이제 되게 많은 유량들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직렬 운전을 표시를 하면 아시겠지만 직렬 운전은 이제 이 수직적으로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유량을 이쪽 부분을 가지고 싶더라도 이제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직적으로 더해지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x축에서 유량 범위는 정해져 있거든요.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병렬 운전을 할 경우는 더 많은 유량의 액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렬 운전은 유량 증가 시 유리합니다. 합성 운전점을 얘기했고요. 개별 운전점 한번 해볼게요. 개별 운전점 개별 운전점은 이제 A에서 B 프라임이 되겠죠. A에서 B 프라임이 되겠죠. 그렇죠. A에서 B 프라임이 됐죠. 어떻게 되겠어요? 유량은 감소하고 양정은 증가하죠. 유량은 감소하고 양정은 증가하고. 그렇죠? 이제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것이 이 문제가 운전 특성이 어떤가를 지금 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은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 보고 그대로 써주고 있는 겁니다. 유량 감소, 양정 증가 썼죠. 그다음에 한번 기타 특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타 특성은 병렬 운전 시에
유량은 단독 운전 시에 유량의 대수배가 아닙니다. 두 대를 설치했으면은 유량이 우리가 두 배로 늘겠지 했는데 지금 그래프로 간단히 그려보았을 수 있다시피 대수배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펌프가 병렬로 두 대가 됐고 세 대가 됐다고 해서 토출량이 또는 유량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수배 아님 X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개까지 그려보고 4개까지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병렬 운전 펌프 대수가 이제 많아질수록 이 유량 증가량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유량은 증가하는데 유량 증가량이 점차 감소합니다. 그래서 써줄게요. 병렬 운전 펌프 대수가 많아질수록 유량 증가량이 점차 감소합니다. 이 감소하는 양이 이제 또 팩터들이 있는데 이제 유량 양전 곡선이 가파를수록 그리고 다시 말씀 유량 양전 곡선이 이제 완만할수록 그리고 시스템 곡선이 가파를수록 이제 이 유량 증가량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량 양전 곡선 말고 시스템 곡선을 더 완만하게 한다고 했을게요. 그러면 이제 유량 증가량이 증가하는 게 그나마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가파라지면은 이제 유량 증가량이 더 감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시스템 곡선이 가파를수록 또는 유량 양정 곡선이 완만할수록 유량 증가량이 더 감소. 이거 지금 써드린 거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세요. 제가 이따가 직렬운전 시에 요거 내용이 그대로 이제 양정으로 이제 내용들이 바뀌어서 대비가 되거든요. 그때 또 한번 이제 짚어드리니까 그때 또 한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동일 성능 병렬 운전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결 방법은 이제 동일 성능이니까 펌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대가 석션에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펌프가 연결되겠죠. 이거를 펌프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동일 성능 직렬 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H 양전으로 표현하고요. 이를 똑같이 이제 Q 미터 3승 퍼 H 유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잠깐 동영상이 오류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여기 Q 미터 3승 퍼 H까지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게 조금 촬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발견한 건 여기까지 작성했을 때 동영상이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서 이쪽 부분부터 이렇게 그려진 상태로 출발을 할 건데 못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직렬 운전이니까 단독 운전 시에 유량 양정 곡선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직렬인데 두 대니까 아까 병렬일 때는 이제 유량 양정 곡선을 수평선상으로 더해 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이건 직렬 운전이기 때문에 수직선상으로 이제 더해 나가면 됩니다. 제가 단독 운전 시를 여기 칸을 이제 유량은 5칸 그리고 양정 4칸을 이제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직선상으로 더해지는 거니까 유량 5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양정만 4개에서 8개에서 시작되는 그런 곡선을 더해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곡선을 꼭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점을 살펴보는데 먼저 단독 운전 시의 운전점을 먼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단독 운전 시에 유량 양정 곡선과 시스템 곡선이 만나는 점인 이 A점이 이제 단독 운전 시 운전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렬 운전 시에는 직렬 운전 시에 유량 양정 곡선과 시스템 곡선이 만나는 점인 이 B점이 이제 운전점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직렬 운전 시의 합성 운전점이 이 B인데, 직렬 운전 시에 펌프가 2대가 있는데 각각의 펌프에서의 운전점, 개별 운전점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개별 운전점은 아까 이제 병렬에서는 수평선을 그어서 그 수평선과 단독 운전 시 유량 양정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이 개별 운전점이 되었는데, 직렬에서는 그 합성 운전점에서 수직선을 긋습니다. 그 수직선과 단독 운전 시에 유량 양정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이 이제 개별 운전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B 프라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와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성 운전점 A에서 B로 갔죠. 그러면서 유량 증가하고 양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B 그러면서 이제 유량 증가, 양정 증가고요. 얘는 이제 양정 증가 시 유리합니다. 왜냐면 시스템 곡선이 이제 가파래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병렬 운전인 경우는 아무리 양정이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수평선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얘가 양정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직렬운전일 경우는 이제 그 수직선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시스템 곡선이 가파라지면서 높은 양정을 필요할 때 그 높은 양정 부위에 그 양정 곡선과 만나면서 운전점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정 증가 시 유리합니다. 또는 적합한 거죠. 그 다음에 개별 운전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별 운전점은 이 A에서 B'이 되는 거죠. 이제 유량은 증가하고, 그쵸? 개별 운전점은 단독 운전 시보다 유량은 증가하지만 양정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량 증가, 양정 감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특성. 직렬 운전 시에 그 양정은 단독 운전 시의 양정의 대수배는 아닙니다. 그런 증가량이 2배가 되진 않았죠. 양정 증가량이 2배가 되진 않았어요. 시스템 곡선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시스템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상이라면은 이제 2배가 됐을 텐데 수직선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양정 증가량은 대수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직렬 운전 시의 양정은 단독 운전 시의 양정의 대수배가 아닙니다. 또 직렬 운전 시 지금 이거 2대잖아요. 3대도 그려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이 유량 증가량이 점차 감소합니다. 대수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똑같이 쓸게요. 직렬 운전 펌프 대수가 많아질수록 양정 증가량이 점차 감소함입니다. 또 보시면은 시스템 곡선이 완만할수록 또 유랑용량 곡선이 이제 더 가파를쓸수록 그런 양정 증가는 더 감소함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곡선이 완만할수록 그리고 유량 양정 곡선이 가파를수록 양정 증가량이 더 감소합니다.
여기랑 대비예요. 제가 그런 구분도 대비되게 또는 상사되게 썼고요. 그래서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대비하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할 때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직렬운전 시의 그런 연결 방법은 펌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펌프가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일 성능 병렬 직렬운전은 이제 풀겠습니다. 이제 다른 성능 병렬운전, 직렬운전 할 건데요.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이거보다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늘 4번 그릴게요. (4번) 다른 성능 병렬 운전입니다. 그려볼게요. 똑같이 여기는 유량 Q이고요. 미터 상승포 5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도 H고요. 미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능이기 때문에 그런 성능이 소인 펌프랑 성능이 대인 펌프, 소펌프, 대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펌프를 먼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대펌프는 이제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는 서로 동일 성능이기 때문에 그 유랑 양정 곡선을 단독 운전실 하나를 그렸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를 그렸죠. 다른 성능이기 때문에 하나는 소펌프, 하나는 대펌프. 그러면 아까 병렬 운전은 이제 수평선상으로 더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수평선상으로 이은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랑이 4칸을 잡아먹었으니까 여기도 4칸 잡아먹고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소펌프, 대펌프, 요게 지금 합성 운전, 병렬 운전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거? 여기서
이렇게 R1인 경우 10승 곡선이, 그리고 저는 이제 R2인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조금 제가 좀 더 이제 잘 분배해서 그리려다 보니까 이제 좀 선이 굵어져서 보기 안 좋은 점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단독 운전 시 소펌프는 운전점이 여기였습니다. 그쵸?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펜의 색깔이 여기 썼을 때랑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는 펌프가 한 대나 다름없었잖아요. 동일 성능. 근데 여기는 서로 다른 성능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최대한 퍼인 색깔을 이제 갖도록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러면 A라고 할게요. A. 그 다음에 대펌프에서 운전점은 여기였죠. 이것도 이제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합성 운전점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일단 그 선부터 한번 나타내 볼게요. 선을 좀 최대한 얇게 그려야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 그려놓고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려보았습니다. 여기 운전점 여기 약간 이쪽은 B였지만 우선 C가 될 거예요. C. 합성 운전인 경우에 합성 운전점은 C가 되는데, 합성 운전 시의 개별 운전점, 각각의 펌프에서의 운전점은 어디가 되느냐? 이제 병렬이니까 수평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 하나 대펌프,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소펌프. 그래서 소펌프를 이제 C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대펌프는 이제 C2 프라임. 그러면 이제 운전점은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좀 약간 너무 복잡하죠. 예, 그림을 이제 너무 겹쳐진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 걸 따라 보면서 따라 그리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1일 때는 이제 했는데, 이제 R2일 때를 한번 계산 확인해 볼게요. R2일 때는 이제 합성 운전점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합성 양전 곡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외 펌프의 운전점이 합성 운전점이 됩니다. 근데 일단 먼저 단독 운전 시 운전점은 이제 한 요 정도가 될 거고요. 소펌프의 경우는. 그리고 대펌프의 경우는 이제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한번 선을 그어 보면은 이렇게 위가 안 그려졌네요. 점은 있죠. 합성 운전점은 이렇게 되겠죠. 동일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이 시스템 곡선이 R2일 때 그때의 소펌프의 운전점은 이제 D라고 할게요. 이를 D라고 할게요. 그리고 대펌프의 운전점을 이제 E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곧 합성 운전점은 결국 2가 되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도 이제 2가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개별 운전점, 또 소펌프는 개별 운전점이 발생하지 않고요. 대펌프는 개별 운전점이 발생을 합니다. 어디에? 그냥 똑같이 2가 되겠죠. 그래서 또 2.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 곡선이 이제 여기 기준, 여기 교점을 지나는 걸 기준으로 이제 더 가파른 경우는 이제 그려보면은 소펌프, 대펌프인 경우 각각 운전할 때, 개별 운전할 때는 단독으로 운전할 때는 이제 이렇게 운전점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병렬 운전할 때는 이제 운전점이 여기 대펌프의 운전점이 그대로 거기에 될 거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소펌프는 운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개별 운전점도 그냥 요 대펌프의 운전점이 그대로 되게 됩니다. 이제 작성을 해볼게요. 1. 합성 운전점 두 가지로 봐야겠죠. 이제 R1인 경우 그리고 R2인 경우. 그렇죠? 먼저 R1인 경우는 합성 운전점은 단독 운전 시는 이제 A랑 B였는데 이게 C로 운전을 하는 거죠. A랑 B였는데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R2일 때는 이제 그런 단독 운전 시 운전점은 D랑 E였죠. 근데 합성 운전점도 그대로 2가 되는 거죠. 개별 운전점 한번 볼게요. 이 개별 운전점 얘도 이제 R1일 때랑 R2일 때 나눠서 봐야겠죠. R1일 때는 A랑 B였는데 조금 그리고 지울게요. 왜냐면 각각으로 표현할 될 것 같아가지고 개별 운전점은 R2를
여기다가 할게요. 그럼 R1일 때는 먼저 A는 C에서 C'이 운전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B는 이제 일로 가겠죠. C에서 수평선 그은 것과 이제 대펌프 양정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C2'이 되겠죠. 그래서 B는 C2' 이렇게 개별 운전점 형성이 되고요. R2일 때는 이제 그 소펌프의 운전점은 D가 되고 대펌프의 운전점은 E가 되죠. 그래서 D랑 E가 있을 거고, D는 사실 소펌프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선상에 소펌프가 위치하지 않죠. 요 선상에 소펌프에 유량 양정 곡선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D펌프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소펌프는 운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펌프는 E가 그대로 되겠죠. 이 점이 합성 운전점이자 개별 운전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을 하나 쓰면은 소펌프는 지금 이 개별 운전점에서 R2에 해당되는 걸 설명합니다. 소펌프는 음의 양정이므로 음의 양정은 아니죠. 음의 양정은 제가 이제 이따가 직렬 운전할 때 쓰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여기서 이 특징을 다시 써보면은 소펌프는 이제 여기 시스템 곡선이 R2일 때 양정이 부족하죠. 양정이 부족하므로 대펌프로만 E에서 운전하게 됩니다. 이제 R2인 경우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 방법은 이제 뭐 이렇게 소펌프가 이렇게 있고 좀 큰 펌프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네. 그러면 5번 다른 성능 직렬 운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동일하게 유량 미터 3승 옆에다 썼네요. 다시 밑에다 쓸게요. 그러면 수도 H고 미터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소펌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펌프 그렇고 대펌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고요. 그다음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직렬운전이니까 이제 수직선상으로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양정의 시작점은 이 3칸, 5칸, 3칸은 여기서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그려보면은 소펌프를 이제 얘랑 같은 선상까지 그려보면 이제 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사실은 같은 유랑 선상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하다 보면은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겁니다. 얘도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도 시스템 곡선을 두 개로 나눌 건데 이제 요 교점 들어볼게요. 이걸 기준으로 완만한 경우 여기를 R1 그리고 가파른 경우 R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R1일 때 운전점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요. R1일 때 소펌프는 이제 여기서 운전하겠죠. 그리고 대펌프는 이제 여기서 운전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조그맣게 일단 써볼게요. A 여기를 이제 B 할게요. 너무 조그맣게 썼나? 네. 그러면 운전점도 그려줘야겠죠. 그때에 먼저 소펌프 유랑 양적 곡선, 대펌프 유랑 양적 곡선이죠. 근데 이 합성 운전 시, 직렬 운전 시에 유랑 양적 곡선은 요게 되는 거죠. 같은 유랑 범위에서 더한 그런 수직선상으로 더한 그 곡선이 되는 거죠. 요게 됩니다. 그러면 합성 운전점은 여기가 되는 거겠죠. 이를 C라고 할게요. 선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선이 더러워질까봐 지금 계속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다른 곡선들도 다 그렸으니까 그런 각각 단독운전 시 그리고 이제 연합운전 시 또는 합성운전 시 연합운전, 합성운전 같은 의미로 쓰이죠. 거기서의
유량은 어떻게 되고 양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까지 그어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직렬운전 시는 이 합성 운전점에서 수직선으로 내린 선과 그런 소펌프, 대펌프의 유량 양정곡선가 만나는 점이 이제 운전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직선을 그어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대펌프의 운전점인 C2' 되고요. 여기가 소펌프의 운전점인 C'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소펌프가 이제 음의 양정으로 운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1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합성 운전점인 그 C점에서 운전할 필요 없고 그냥 소펌프는 운전되지 않고 대펌프로만 이 B에서 운전을 하면 됩니다. 이따가 여기다가 요약해서 써드릴게요. 그리고 R2일 때 시스템 곡선이 R2일 때 소펌프의 운전점 여기가 되죠. 대펌프의 운전점 여기가 되죠. 그리고 합성 운전점 여기가 되죠. 여기 쓸게요. C 여기는 D가 되겠죠. 소펌프의 그런 단독 운전 시 운전점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E가 되겠죠. 대펌프의 단독 운전 시 운전점. 그리고 그런 합성 운전 시의 운전점은 여기 이제 F가 되겠죠. F는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보면은 이제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이제 시연해 볼 때는 굳이 선이 지저분하면 선은 생략하셔도 돼요. 몇 개 선들은 문제 푸실 때도 이제 동일하고요. 저는 일단 어떻게 작성하는지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이제 다시 R2일 때 그 합성 운전점은 F인데 이때에서의 개별 펌프에서의 운전점을 구하려면 이제 수직선상으로 직렬운전을 내리면 되죠. 그럼 여기 그리고 여기가 됩니다. 잠시만요. 아까 이제 R1일 때에서 그 그래프들을 안 그렸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그려줄게요. 그래프가 아니라 선상을. 선들이 워낙 겹쳐가지고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2일 때 그런 합성 운전 시에 개별 펌프에서 운전점 그려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펌프에서의 합정 운전 시 개별 운전점은 이제 여기가 되죠. 얘는 F2'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소펌프에서의 개별 운전점은 이제 F'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맞죠? 한번 볼까요? R1일 때 실제로는 합성 운전점은 여기지만 그때 대펌프 개별 운전점은 여기, 소펌프는 여기지만 소펌프가 음의 양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소펌프 운전 없이 대펌프로만 운전하면 되고 그러면은 다시 유량 양정 곡선은 대펌프일 때의 그 점인 그 B점에서 운전이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 곡선이 R2일 때 가파를 때는 그때 합성 운전점은 여기 F가 되는데 거기서 수직선으로 쭉 내려보면은 대펌프에서의 개별 운전점 F2' 그리고 소펌프에서
F에서의 개별 운전점은 이제 F 프라임이 되겠죠.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성 운전점 R1일 때, R2일 때, R1일 때는 이제 A랑 B였었죠. A랑 B였는데 합성 운전점은 이제 C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게 C로 운전하면 소펌프가 음의 양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B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었죠. R2일 때는 이제 소펌프나 대펌프에서의 운전점은 D 그리고 E였는데 이제 F가 됐죠. 그다음에 2번 개별 운전점 R1일 때 이제 A는 사실 C 프라임이 됐죠. 그리고 B는 C2 프라임이 됐죠. 하지만 C 프라임은 음의 양정이기 때문에 얘는 운전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2 프라임은 굳이 C2 프라임이 아니라 소펌프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B에서 운전을 하겠죠. 그리고 R2일 때 D 운전점이 있었고 E 운전점이 있었죠. D에서의 운전점은 이제 F 프라임이 되고 E에서의 운전점은 F2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그런 먼저 R1일 때에서의 특징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R1일 때 소펌프가 음의 양정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소펌프는 음의 양정이므로 대펌프로만 B에서 운전을 하죠. 이거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할게요. 이제 이렇게 약간 이거랑 상사되는 개념으로 제가 쓴 거예요. 그다음 R2일 때의 특징도 쓸게요. R2일 때는 이제 먼저 여기다가 결론부터 쓸게요. 이제 R2일 때는 어쨌든 다른 성능이 직렬로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 소펌프랑 대펌프의 위치가 중요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대펌프가 먼저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소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 방법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왜냐면 만약에 소펌프 댐펌프라면은 소펌프가 뿜어내는 그 유량이 대펌프의 흡입 유량으로 들어가잖아요. 즉 소펌프가 먼저 앞에 있고 대펌프가 뒤에 있다면 소펌프의 토출 유량이 대펌프의 흡입 유량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소펌프는 아무래도 펌프가 작다 보니까 이제 그런 토출량이 작을 수가 있겠죠. 근데 대펌프는 흡입량을 좀 크게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대펌프가 필요로 하는 흡입 유량보다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대펌프로 흡입되는 양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내부에 그런 캐비티도 생길 수 있고 또는 기포가 생성될 수도 있고 하면서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대펌프, 소펌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두 번째 뒤에 있는 펌프에 그런 흡입 유량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펌프, 대펌프의 순서인 경우 대펌프에서의 흡입량이 부족할 수 있어 캐비티가 생성되거나 기포가 생성되어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흡입 유량이 충분할 수 있도록 대펌프, 소펌프의 순서로 배치 또는 운전. 이거는 이제 R2에 대한 내용이죠. 가팔라서 이제 시스템 구성이 가팔라서 합성 운전점이 운전할 때 대펌프 운전은 가능하죠. 소펌프 운전은 가능하죠. 근데 이때 그런 펌프의 배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R2인 경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 방법도 이렇게 썼고 좀 그림 그리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또 그림도 좀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 설명은 좀 루즈해졌어요. 그래서 이 요약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약을 좀 짚고 넘어간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동일 성능 병렬 운전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동일 성능 직렬 운전 쓸 거고요. 3. 다른 성능 병렬 운전 쓸 거고요. 여기서 A 시스템 곡선이 완만할 시, 그리고 B 시스템 곡선이 가파를 시. 4번 다른 성능 직렬 운전 똑같이 시스템 곡선이 완만할 시. B 시스템 곡선이 가파를 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일성능 병렬 운전은 어떨 때 하냐면 이제 유량 증가 시, 토출량 증가 시, 유량 증가 목적으로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일성능 직렬 운전은 이제 양정 증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능 병렬 운전에서 시스템 곡선이 이제 완만할 때는 이제 여기서 볼 때 R1이죠. 그래서 여기 C가 합성 운전점이 되고 거기서 이제 수평상 그은 점들 선과 이제 소펌프의 유령 양정, 대펌프의 유령 양정 곡선이 만나는 그 점들이 운전점이 되는 거죠.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시스템 곡선이 가파를 시해. 이때는 합성 운전점이 2가 되고 2는 곧 그냥 대펌프의 단독 운전식 운전점과 동일하죠. 왜냐면 이 소펌프는 양정이 부족해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 곡선이 가파른 경우에는 운전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때는 대펌프로만 운전을 하면 되고요. 다른 성능 직렬 운전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곡선이 완만할 때는 이제 합성 운전점이 여기 C가 되지만 이 C를 기준으로 수직선을 그은 선이 그런 각각의 펌프의 유령 양정 곡선과 만나는 그 점들이 이제 개별 운전점이 되는데 소펌프에서는 이제 음의 양정을 갖는 운전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음의 양정을 갖도록 할 필요는 없으니까 소펌프는 운전하지 않고 대펌프로만 운전하면 되고, 그러면 운전점이 그냥 대펌프에서의 단독 운전식 운전점이 된다. 그래서 이제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완만할 시는 이제 병렬, 다른 성능 병렬에서의 시스템 가파르 시처럼 대펌프로만 운전하는 것이 특이사항이고요. 시스템 곡선이 가파른 경우는 이제 합성 곡선과 시스템 곡선이 만나는 점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거기서 수직선을 그은 선과 각각 펌프의 유령 양정 곡선과 만나는 그 점이 개별 운전점이 되죠. 그래서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 펌프의 배치가 이제
소펌프, 댐펌프가 되면은 이제 소펌프의 그런 토출 유량이 대펌프의 흡입 유량에 비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기포 생성되거나 아니면 빈 공간이 캐비티가 생성되면서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두 번째 단에 있는 그런 펌프의 흡입 유량이 항상 충분할 수 있도록 대펌프가 먼저 배치되고 그다음에 뒤에 소펌프가 배치되어 두 번째 펌프의 흡입 유량을 충분할 수 있도록 대펌프, 소펌프 의 순서로 운전하는 것이 이제 특이사항입니다. 그런 그 장 시간 동안 잘 따라오셨고요.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기 기술사 제122회 제4교지 03번 문제를 오늘 다뤄봤고요. 키워드는 펌프 운전, 직렬, 병렬, 연결 방법, 운전 특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정 및 범위 이렇게 먼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동일 성능, 병렬 운전, 동일 성능, 직렬 운전, 다른 성능, 병렬 운전, 다른 성능, 직렬 운전 요약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았습니다. 가정 및 펌프는 이제 제가 원심 펌프 그리고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량 양정 곡선을 다뤘고 시스템 곡선도 다뤘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도 한 번씩 읽어보고 공부하실 때 관련 지어서 이쪽 범위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일 성능 병렬은 이제 유량 증가 시 이제 유리하고 적합하고요. 동일 성능 직렬 운전은 이제 양정 증가 시 유리하고 적합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런 동일 성능 병렬 직렬 운전에서의 운전 특성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그런 특성들을 그냥 그래프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능 병렬 운전에서는 특징은 이제 시스템 곡선이 가파른 경우는 이제 소펌프는 운전할 필요가 없었었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소펌프 양정이 부족함으로 대펌프로만 2에서 운전, 언제? 가파를 때. 그리고 완만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없이 작동을 소펌프, 대펌프 둘 다 할 수 있고요. 다른 성능 직렬 운전에서는 이제 시스템 곡선이 완만할 경우에는 이제 소펌프가 음해양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펌프로만 운전되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시스템 곡선이 가파른 경우는 이제 뭐 특이사항이 없는데 단지 그런 소펌프, 대펌프의 그런 순서가 중요하다. 왜냐면 캐비테이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약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동일 성능 병렬 운전일 때는 유량 증가, 동일 성능 직렬 운전은 양정 증가이고요. 다른 성능 병렬 운전일 때는 이제 시스템 곡선이 가파를 때 대펌프로만 운전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성능 직렬 운전일 경우에는 완만할 시에는 대펌프로만 운전돼야 되고 가파를 시는 뭐 문제는 없지만 대펌프, 소펌프의 순서로 운전이 돼야 된다까지 오늘 다뤄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